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학과의 전창인 학생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분해 분석, 디컴포지션 메소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제는 위계적 요인을 가진 두 율의 차이 분해입니다. 위계적 요인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다른지 기존의 분해식과는 그것에 대해 다뤄볼 텐데요. 먼저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논문은 킴과 스트로비노가 1984년에 게재한 발표한 논문인데요. 뭐 문제의식은 같습니다. 지난번에 다룬 것처럼 키타가와라든지 아니면 이철희 교수님 분해식을 다룬 것처럼 문제의식은 두 조율의 차이, 조율이라고 하면은 예컨대 조사망률, 조출생률, 아니면은 순이동률 이런 여러 가지 인구학적 지표들의 차이가 단순한 율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단순한 이런 한 가지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그것을 이루는 각 요인들, 세부 요인들의 특수율 차이와 구성 차이가 결합된 결과이다. 지난번에 소개한 이철 교수님 분해식을 예시로 든다고 하면은 여기서 specific rate, 즉 특수율은 유배우 출산율이 되는 것이고 구성 차이는 뭐 유배우 비율이라든지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될 수 있고 특수율 차이는 쉽게 말해서 수준 효과, 구성 차이는 뭐 구성비 효과, 비중 효과 이렇게 볼 수 있죠. 기존에 있었던 키타가와라든지 다스구프타 디컴포지션 방법 같은 경우 두 요인을 대칭적으로 다루지만 킴과 스트로비노에서는 두 요인 사이에 위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 위계가 어떤 위계냐, 어떤 의미냐 좀 자세히 보면은 지난번에 이철 교수님 분해식을 다뤄볼 때는 아니, 연령별 여성 인구 곱하기 그 연령 구성 내부에 그 또 혼인 상태별 구성이 있고 그 내부에 유배우 출산, 혼인 상태별 출산율이 이렇게 있다고 본 것이죠. 이번 논문에서 소개하는 예시에서도 산모의 연령이 가장 간접 상위 요인이 되고 출생 체중 하위 요인으로서 있고 가장 마지막에는 신생아 사망률 이렇게 있다고 본 것이죠. 두 조율의 차이를 다음 세 효과로 나눈 위계적 분해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먼저 여기서 레이트 이펙트는 신생아 사망률을 말합니다. 그리고 JI 이펙트는 I가 연령이거든요. J가 출생 체중별 분포. 그러니까 JI 이펙트는 각 연령 내부를 구성하는 출생 체중별 신생아 구성비의 변화로 인한 그 차이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I 이펙트는 말 그대로 연령 구성비의 차이로 인한 변화로 인한 효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전체 율의 차이를 세부 집단 간의 위험 차이, 상위 집단 간의 하위 구성 차이, 그리고 상위 집단 자체의 구성 차이로 나누어 해석하는 방법을 제안한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세부 집단의 위험 차이는 지금 위험 차이니까 그 레이트 이펙트가 되는 것이고 신생아 사망률, 그리고 상위 집단 안의 하위 구성 차이는 JI 이펙트. 그러니까 여기서는 출생 체중별 분포, 각 연령을 구성하는 각 연령별 출생 체중별 구성비를 나타내고, 그리고 상위 집단 자체 구성 차이는 I 이펙트. 연령 효과라고 할 수 있는 산모 연령별 구성비. 전체 산모 연령 중에서, 산모 인구 중에서 그 연령대가 차지하는 구성비의 차이 변화로 인한 효과로 나누어 해석하는 방법을 제안한 것이죠. 그러면 핵심 질문은 무엇이냐? 두 집단과 두 시점, 두 집단이 될 수도 있고 시점이 될 수도 있는데 뭐 여기서는 물론 주로 시점을 위주로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두 집단이든 시점이든 이러한 비율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지표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를 보는 건데 1과 2라는 집단이 있다고 쳐봅시다. 또는 1과 2 시점이 있어요. 1 다음이 2 시점이죠. 그러면은 이 두 시점의 조율 차이는 크루드 레이트 내지는 뭐 사망률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예시를 보면 비백인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사망할 확률이 백인보다 높다. 그럼 이 차이는 무엇이냐? 진짜 뭐 비백인이 그 선천적으로 신생아 사망률이 선천적으로 좀 위험이 같은 조건이더라도 사망 위험이 더 높아서 그런 거지. 아니면 그냥 그 백인에 비해서 저체중아 비율이 높으니까 저체중 출산하면 사망률이 더 높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비중이 더 높아서 그런 건지 이렇게 한번 구분해서 한번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specific rate, 특수율 차이와 구성 composition 차이로 이렇게 섞여 있어서 나타나는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성분별로 나누는 겁니다.
먼저 조율과 특수율의 차이를 보면은 특수율은 말 그대로 집단별로 보는 거예요. 조율은 아이가 안 붙어져 있죠. 예를 들어 조 사망률을 예시로 들어봅시다. 지난번에 다뤘던 표준화 단원에서 다뤘던 그러면은 P가 전체 인구고 E가 그 당해 연도의 사망자 수예요. 그러니까 당해 전체 인구에서 당해 사망자 수를 나눈 게 조 사망률이 됩니다. 근데 특수율 같은 경우 그 연령별로 본다고 하면은 사망률을 그러면은 아이가 연령이에요. 각 연령별 사망률을 이렇게 따로따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조 사망률의 차이는 1과 20점의 조 사망률 차이는 어떻게 나타내냐? 물론 연령별 수준, 각 연령별 20대, 30대, 40대의 사망률의 차이로 인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일시점과 20점에서 각각 20대, 10대, 20대, 30대, 40대가 각각 연령별로 사망률이 달라서 그런 것도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구성비가 연령별 구성비가 달라져서 나타나는 효과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보면 좀 더 천천히 한번 다뤄보겠지만 키타가와라든지 다스고프타는 두 요인을 대체로 대칭적으로 다룹니다. 두 요인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 대칭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두 위계가 없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메트릭. 두 요인 중 어느 하나가 더 근본적이거나 직접적으로 가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철희 교수님 그거를 분해식을 예시로 든다면 예를 들어 연령별 여성이 그러니까 연령별 출산율을 계산한다고 해봅시다. 이거 연령별 출산율 어떻게 구하냐? 연령별 유배우 여성 비율 곱하기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을 더하고 연령별 무배우 여성 비율 곱하기 연령별 무배우 출산율 이렇게 곱해서 각각 더하면 그 연령별 출산율이 각각 나옵니다. 근데 연령별로 안 보고 그냥 혼인 상태별 연령별로 볼 수도 있죠. 무슨 얘기냐면 그 연령별 유배우 비율이 아니라 혼인 상태별 인구 비율. 그러니까 거기서 곱하기 연령별 그러니까 전체 여성 가임기 여성 인구 중에서 혼인 상태별 비중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각각. 그 비중에서 그 혼인 상태 내부의 연령 구성. 그러니까 유배우 여성 중 연령 비율, 5세 계급별 비율 이렇게 따로따로 그 내부를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스고타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요인 분해를 할 때 그 순서를 이렇게 순서가 바뀌면은 연령별 혼인 상태별로 보는 게 아니라 혼인 상태별 연령별로도 봐요. 그래서 그 효과를 각각 더해서 2로 나눠요. 그래서 이렇게 대칭적으로 본다는 게 그런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이렇게 기억값이 달라지거든요. 그 기억값이 달라지는 거 효과를 만회하기 위해서 그거를 2로 각각 더해서 순서를 바뀔 때의 값을 각각 더해서 2로 나눈다. 그만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계가 꼭 없어야 하냐? 위계가 필요할 때가 있을 수 있다. 이 논문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킴과 스트로비너는. 또 자세히 보면 대칭적 방법이 던지는 방법은 기존의 다스곱타라든지 키타가와 메소드에서 던지는 질문은 요인 I, 그러니까 연령의 분포, 그리고 J, 출생 체중별 분포, 그리고 특수율 차이는 각각 특수율, 그러니까 사망률로 인한 그런 차이는 얼마를 설명하는가, 이 세 가지 요인이 신생아 사망률에 있어서. 근데 여기서 연령 효과와 출생 체중별 구성비 효과는 형식적으로 동등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가 더 상위 또는 하위라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논문에서 지적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죠. 어떤 요인은 사건에 직접 작용하고 어떤 요인은 직접 요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위계를 이룰 수도 있다. 꼭 이렇게 대칭적으로 보지 말고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직접 요인과 간접 요인을 예시로 들면 여기서는 출생 체중과 산모 연령을 각각 들 수 있는데 신생아 사망률에 있어서 더 큰 결정 요인은 무엇이냐? 산모 연령보다 출생 체중이 더 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출생 체중이 작으면 작을수록 저체중 출산할수록 신생아 사망 위험이 높아져요. 물론 산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고령 산모일수록 기형아라든지 사망률이 높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간접적인 거예요. 산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출생 체중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그 상대적으로 출생 체중이 높아지니까 더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출생 체중 요인이 그 신생아 사망률을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예로 이렇게 네 번째 연령 구조와 혼인 상태를 볼 수 있는데 연령 구조보다도 혼인 상태가 사실 출산에 더 큰 영향을 미쳐요. 왜 그러냐? 한국과 같이 대부분의 신생아가 결혼한 여성에게서 태어난 사회에서는 아무리 30대여도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출산을 거의 기피하다시피 합니다. 물론 요즘 혼외 출산이 늘긴 했지만 아직 5%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 상태, 결혼을 한 게 더 직접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직접 요인은 혼인 상태로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연령별, 혼인 상태별, 출산율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연령별 구성비 그리고 그 연령 내부를 이루는 혼인 상태별 구성비 그리고 각 혼인 상태별 출산율 이렇게 이렇게 위계를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계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요인 사이에 방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이가 연령이 되고 J가 출생 체중별 구성비, 아이가 연령별 구성비, 그리고 J가 출생 체중별 구성비. 이벤트는 신생아 사망, 그러니까 각 연령별 출생 체중별 사망률을 나타내요. 그럼 산모의 연령은 출생 체중 분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근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출생 체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령이 높을수록 출생 체중, 저체중 출산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니까. 근데 결국 연령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직접적으로 더 영향을 미치는 건 출생 체중이다. 출생 체중별 분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대칭적으로 보는 것은 이런 아까 말했던 그 키타가라든지 다스고타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래서 아이 효과 순서로 이렇게 연령별 출생 체중별 신생아 사망률 이렇게 보는 것뿐만 아니라 출생 체중별 분포, 그러니까 구성비 곱하기 그리고 출생 체중 내부를 각 출생 체중별 그 연령별 구성비 곱하기 그리고 신생아 사망률 이렇게 점점 그렇게 해서도 계산한 거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계산한 거하고 그 효과를 각각 더해서 2로 나누는 게 키타가와라든지 다스코타 기존의 방식이고요. 그리고 킴과 스트로비노의 방법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위계가 필요하다는 한 경우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아이가 상위, 그 산모 연령이 상위, 그리고 출생 체중이 하위.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이 강하고 산모의 연령이 간접 출생 체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출생 체중, 그리고 간접적으로 미치는 건 산모 연령. 그렇기 때문에 JI 효과, 아이를 이루는 그러니까 각 연령별 출생 체중별 구성비 효과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조율은 가중평균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건 아닌데 그 특수율 아까 말한 그 연령 구성비별 그리고 그 연령의 그 출생 체중 구성비별 그리고 그 사망률 해당하는 그것에 해당하는 신생아 사망률 그게 특수율이에요. 그리고 구성비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출생 체중별 분포라든지 아니면 연령별 구성비 이런 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율은 세부 집단 특수율의 평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단수 평균이 아니라 인구 비중을 가정한 평균이고 I 안에 J가 들어간다고 봅시다. 예를 들어 여기 위에 보면은 P분의 PI는 그 PI가 연령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P라는 전체 인구에서 그 연령별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되는 거예요. P분의 PI는. 그럼 연령별 구성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에다 뭘 곱하냐 앞에 나와 있는 그 PI분의 EI. 그러니까 연령별 사망률이 되는 것이죠. 그 그 인구 구성비를 해당하는 그 I라는 인구에서 그 I의 사망률을 이렇게 사망자 수를 나눠가지고 그러면은 그게 사망률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각각 곱해서 더하면. 그러면은 이런 조율이 되는 것이네. 조사망률. 그러면 이런 세부 집단 특수율의 평균이라고 보는 것이고 I 안에 또 J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PIJ가 있고 EIJ가 있고 PIJ가 있어요. 요인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IJ가 더 들어간다는 건 이렇게 세 조각으로 본다는 건데 IJ 특수율 같은 경우 그 I가 연령별 인구 구성비라고 했죠. 근데 IJ는 뭐냐? 연령별 그리고 출생 체중별 사망률, 사망 수준, 사망 위험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PI분의 PIJ 그러면은 아니다. J인가요? 아, 네. I 안에서 J의 비중이니까 PI분의 PIJ인데 PI라는 인구 중에서 PI이면서 PJ에도 해당하는 I 안에서 J의 비중 이렇게 나타낸 것이고 그래서 P분의 PI는
전체에서 I라는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그럼 이거를 이렇게 여기서 이게 상위 요인이죠. 이 상위 요인에서 그 하위 요인을 곱하고 그 하위 요인에서 또 이 특수율을 곱하면 스페시픽 레이트를 곱하면 그 조율이 된다. 그가 I에 대해서 모두 합하면 IJ에 대해서 그러면 조 사망률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앞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때 논문에서 제시된 수식과 기호, 첨자 표기를 설명을 한다고 하면은 어, 여기 I가 J가 있죠. 그리고 WJI, 그러니까 또 RIJ는 아까 말한 그 사망 위험에 해당하고 WJI는 연령을 구성하는 그 출생 체중별 분포를 의미하고 WI는 말 그대로 그 아까 말했던 연령별 구성비, 전체 인구에서 연령별 구성비를 의미합니다. 전체 그러니까 논문의 사례를 예시를 든다고 하면은 그, 그 해, 예를 들어 1980년에 출산을 한 산모 연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산모 인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산모 중에서, 이 산모 중에서 산모의 연령 분포. 그러니까 각 연령이 그 산모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거를 WI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WJI는 그 연령 중에서도 각그 출생 체중별 분포. 그러니까 몇 킬로그램 뭐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출생 체중별 분포를 이렇게 구성비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고 범주를 마련해서 그 RIJ는 그 산모 연령이면서 그 체중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망률을 가지고 있는 그 사망 수준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굳이 비교를 한다면 시점 1과 시점 2를 비교할 수도 있고 집단 1과 집단 2를 비교할 수도 있는데 집단 1과 2를 비교한다고 하면 100인과 비백인이 되겠고 집단 시점 1과 시점 2를 비교한다고 하면 뭐 1975년과 1979년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일단 이렇게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R2와 R1을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비교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두 시점을 두 시점 또는 두 집단을 비교할 때는 각각 이 단순한 이런 사망률뿐만 아니라 그 사망률을 이루는 구성비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백인 같은 경우 고령인 경우가 좀 기억은 안 나지만 일단 그 인종에 따라서도 언제 출산을 하는 시기가 또 다를 수도 있고 연령이 좀 다를 수도 있고 동아시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출산을 좀 늦게 하잖아요. 그런 것이 작용할 수도 있고 특히 아니면은 그 보건 체계가 발달할 수도 있죠. 무슨 얘기냐면 1979년에 비해 5년 그러니까 4년 후에 비해서 그 보건 체계 모성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영유아 건강 이런 보건 체계가 발달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그 하나의 차이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세 가지가 동시에 바뀐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특수를 RIJ.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바뀐다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가지가 바뀐다는 거, 동시에 바뀔 수 있다는 거죠. 특수율 이 사망 위험과 그리고 출생 체중별 구성비. 그러니까 연령 내부에서 출생 체중이 이르는 그 구성비가 또 다 바뀌고, 그리고 전체 산모 중에서 연령별 구성비, 그 산모를 이루는 연령이 또 달라져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바뀌는 걸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성분의 곱을 이해한다면, 이렇게 지워져요.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 말하는 겁니다. R이 사망 위험이고, WJI가 그 연령에서 그 출생 체중별 분포 구성비를 나타내고, WI가 연령별 구성비를 나타내요. 이렇게 곱해서 신생아 사망률이 되는 건데, 이 조율의 차이는 단순히 하나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 가지가 동시에 바뀐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천천히 설명을 해보겠지만 아까 그 이전에 영상에서 다룬 것처럼 그 레이트 이펙트 그리고 JI 이펙트, I 이펙트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세 가지로 A만 변한 효과, 그리고 B는 B만 변한 효과, C는 C만 변한 효과. 이 각각 A, B, C라는 성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게 있고 A, B는 A와 B가 함께 변한 거예요. 그리고 A와 C가 함께 변한 거고, 그리고 B, C는 B와 C가 함께 변한 효과. A, B, C는 세 성분이 모두 함께 변한 효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상호작용이라는 게 뭐냐?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키타가와라든지 이철리 교수님 분해칙을 설명할 때도 나왔지만
A, B, C 이렇게 하나만 단독으로 변한 게 아니라 A와 B, A와 C 또는 B와 C 아니면 A, B, C가 함께 한꺼번에 변하거나 이렇게 여러 요인들이 함께 변할 때 나타나는 효과가 상호작용항이에요. 근데 이 상호작용항이 어떤 한계점을 가지고 있냐면 분명히 상호작용항은 일단 효과인 건 맞아요. 근데 이거를 A의 효과라고 봐야 할지, 어느 정도를 A의 효과로 봐야 할지, 아니면 B의 효과로 봐야 할지,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다루기에는 좀 어렵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상호작용을 어떻게 배분하냐? 균등하게 배분하냐? 무슨 얘기냐면, 여기 A와 B가 이렇게 함께 변해서 나타나는 항을 2분의 1 A, B씩 이렇게 나누고, A, B, C가 동시에 바뀐 거는 A, B, C가 함께 바뀐 거기 때문에 3분의 1 A, B, C로 나타난 효과, 그 상호작용 효과의 그 3분의 1을 곱해서 그 각각 배분을 해요. 이런 방법으로 분해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효과 쉽게 이해한다고 하면은 레이트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같은 IJ 조합에서 그 사건 발생률 자체가 아까 말한 그 사망 위험 그런 것이고 그 여기서 나온 겁니다. 출생아수 체중별 구성비가 예를 들어 그 연령 20에서 30, 그러니까 20대 연령 산모 구성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산모 중에서도 20대 산모 중에서도 체중이 1501부터 2500g이었던 영아의 구성비 이렇게 딱 따로따로 구하고 거기서 또 내부 구하고 그런 게 되고 그리고 또 거기서 네 I 이펙트는 그 20대가 20대 산모가 전체 산모에서 차지하는 비중 뭐 예컨대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각각 떻게 달라졌는지 달라짐에 따라 어떤 영향을 효과를 일으켰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 세 효과의 의미는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억해 두시면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 초와 레드포드와의 비교, 초와 레드포드가 나타낸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1973년인가 그때 게재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초와 레드포드는 비대칭적 요인을 다뤘어요. 여기서 이 논문하고 좀 제일 가까운 논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조출생률 감소라고 보면은 엄밀하게 말하면 일반 출산율이라고 보는 게 엄밀하긴 하지만 하여튼 일반 출산율 감소를 연령 구조 효과, 연령 내 혼인 상태 효과, 그리고 연령 혼인 상태별 출산 효과 등으로 구분해서 파악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연령 구조 효과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 전체 연령 가임기 여성 15에서 49세 연령 인구 연령별 여성 인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체 가임기 여성 인구 중에서 각 연령이 차지하는 구성비의 변화로 나타난 효과가 연령 구조 효과고 그리고 각 연령 내부를 이루는 그러니까 10대 후반 아니면 20대 초반, 20대 후반, 30대 초반, 30대 후반 이렇게 그 연령 내에서도 유배우 여성 비율이라든지 이런 혼인 상태별 구성비 효과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연령별 혼인 상태별 20대 초반 여성 유배우 여성의 출산율 뭐 이런 변화로 인한 효과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해서 파악했는데 이게 바로 이런 게 바로 대표적인 위계적 발상이라고 볼 수 있죠. 연령이 위에 있고 그걸 이루는 혼인 상태 그리고 그 혼인 상태별 출산율 위험 그러니까 출산 위험 이게 이렇게 위계를 이루어서 보는 것인데 다스굽타는 어떻게 비판을 했냐? 1979년인가? 어쨌든 그때 어떤 비판을 했었냐면 이 연령 효과와 그 JI 효과 그러니까 연령을 이루는 그 구성비의 효과의 크기가 계산 순서에 따라 달라진다. 무슨 얘기냐면 연령의 효과와 JI 효과가 I 효과를 먼저 계산하는 게 아니라 J 효과를 먼저 계산하고 IJ 효과를 계산할 때 그렇게 하면 기억값이 또 다르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렇게 정보가 충분히 다 반영되지 않는다고 지적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 효과의 표현식도 어느 요인을 먼저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킹과 스트로비너는 또 어떻게 반론했냐면 재차 반론한 거죠. 1984년에. 현실적으로 요인들이 대칭적이지 않고 위계가 필요한 위계로 이렇게 위계적으로 이렇게 구성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지적을 한 것이죠. 비대칭성이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장점, 위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본 것이죠. 예를 들어 산모의 연령 같은 경우에도 연령보다 출생 체중이 더 직접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연령별, 출생 체중별, 신생아 사망률 이렇게 보는 게 맞다.
이런 경우에 오히려 I와 J, 산모의 연령과 그 산모의 출생 체중, 이걸 이 두 요인을 똑같이 취급하면, 그러니까 두 요인의 효과를 같게 보고 더해서 2로 나누는 그런 방식은 오히려 해석이 부자연스럽다. 이런 지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초와 레더포드의 분해식은 다음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방법이 뭐냐? 초와 레더포드의 분해식은 레이트 이펙트, 그리고 JI 이펙트, I 이펙트 이렇게 있는데 좀 방식이 어떤 거냐면 4분의 1이에요. 왜 4분의 1이냐? 레이트 이펙트를 계산할 때 먼저 이렇게 순서가 바뀔 수 있잖아요. 레이트 이펙트는 여기서 레이트 사망 위험은 그 산모의 출생 체중별 1과 20점에 산모의 출생 체중별 산모의 연령별 출생 체중별 사망률, 신생아 사망률. 그게 R이에요, R. 그러면 1시점과 20점, 20점에서 1시점을 빼요. 근데 여기서 왜 4분의 1 붙었냐면 여기 1시점과 20점 있죠. 1시점과 20점은 1시점에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하고 그 1시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시점끼리의 연령별 인구 구성비 이것끼리 계산하는 거하고 그리고 이 시점에서 연령별 이등급 구성비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그 이렇게 계산하는 거하고 기억값이 달라져요. 레이트 이펙트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평균을 해요. 그러니까 JI 그 출생 체중별 분포, 연령별 출생 체중별 분포가 1시점과 2시점을 모두 더해서 평균을 만들어요. 그럼 평균 2분의 1이 되죠. 근데 여기도 이것도 출생 체중별, 아니, 연령별 구성비. 네, 이건 아이 각 연령이 구성하는 그 구성비인데 1시점의 그 연령별 구성비와 2시점의 연령별 구성비를 각각 더해서 2로 나눠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이렇게 더해지니까 곱해지니까 4분의 1이 돼요. 그러면 4분의 1이 이렇게 옆으로 가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렇게 식이 구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JI 이펙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2분의 1 JI 이펙트는 그 연령에서 신생아 그 연령에서 출생 체중별 분포 구성비 그거를 말하기 때문에 그 효과를 이렇게 빼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4분의 1 이렇게 돼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건 좀 다른데 아까 말한 킹과 스트로비노와의 이 초와 레더포드 분해식의 차이점인데 이게 2분의 1을 곱해요. 왜 2분의 1을 곱하냐? 이게 상위 요인이죠. I 이펙트가. 그러니까 연령이잖아. 이게 가장 상위 요인이잖아요. 그럼 관심 있는 요인이 I 이펙트니까 그 연령을 이루는 그 구성비와 출생 체중별 구성비와 그리고 사망 위험 R 그게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그거는 추가로 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위 요인끼리 이렇게 뺐죠. 근데 그 사망 출생 체중별 분포 곱하기 그 사망 위험 그러니까 이게 곱해져 가지고 그 출생 체중별 사망 위험 그게 R1이 되는 거예요. J가 빠졌죠. J가 빠졌죠. 그래가지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볼 필요가 없고 상위 요인만 보기 때문에 이렇게 2분의 1로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초와 레더포드의 문제점과 개선점이 있는데 이게 한계점이 뭐냐면 논문에서는 초와 레더포드의 문제점을 뭐 어떻게 봤냐면 I 효과를 계산할 때 JI 특수율과 JI 분포를 충분히 분리해서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RI만 사용하면 문제가 생긴다. 여기 앞서 밝힌 것과 마찬가지죠. 여기서 I만 이렇게 보지 말고 이것도 또 따로따로 봐야 한다. 반영을 이렇게 상위 요인을 계산할 때 이러한 그걸 지적을 한 것이죠. 충분히 분포를 JI 특수율과 JI 분포를 충분히 분리해서 반영을 하지 않았다. 연령 효과를 계산할 때.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초와 레더포드의 방식이 여기 이런 RI가 이거죠. 여기서 말하는 RI가 네,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RI 안에는 이미 J 분포의 영향이 섞여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I specific rate는 순수 순수한 I 효과가 아니고 그 안에는 J 구성과 IJ 특수율이 섞여 있다. 그런 지적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킹과 스트로비너 방법은 세 성분을 모두 같은 구조로 다루는데 각 성분의 변화에 대해 나머지 두 성분의 평균적 조합을 가중처를 사용한다.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자기들이 이렇게 그 스킴과 스트로비노의 논문에서는 그 제안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초와 레더포드의 방법을 좀 잡혀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제안한 방법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킴과 스트로비노의 위계적 분해 어떻게 하냐? 6분의 1이 여기 있어요. 왜 그러냐 한번 봅시다. 이 6분의 1이 왜 6분의 1이냐면 W1JI 그리고 W2JI, 그러니까 W1I, 1J 그리고 W2J 그리고 아니 W2I, 네, I입니다. I 그리고 W1JI 그리고 W1 그리고 왜 이렇게 되냐면, 왜 이렇게 구성이 되냐면, 좀 더 직관적으로 살펴보면은 이게 보통 1시점에서의 그 보면은 이렇게 아까 저 지난번에 다룬 것처럼 그 키타가와 메소드를 다룰 때처럼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키타가와 메소드처럼 이렇게 이 시점에서의 사망 위험, 그러니까 사망 위험 효과를 볼 때 이 시점에서의 사망 위험과 1시점의 사망 위험을 빼요. 이게 관심이 있는 요인이죠. 그리고 나머지 요인들을 어떻게 보냐? 그 다음 나머지 요인들은 각각 고정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JI 그리고 2JI, 2I 그리고 1JI 그리고 1I, 이걸 전개를 하면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W1JI와 W1I 이렇게 곱해지죠. 그리고 이걸 또 이렇게 곱해요. W1JI, W2I. 그럼 각각 상호작용 향해 아까 말한 ABC 그것처럼 그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각각 순서가 바뀔 때, 1시점에서 2시점을 바꿀 때,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나타낸 건데, 그 요인들 그 순서가 모두 몇 번이냐? 6번이에요. 그래서 6으로 나눈 거예요. 6을 평균시킨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왜 6분의 1이냐, 또 그러면 요인이 세 개잖아요. 이게 순서가 바뀌는 순서가 경우의 수가 6이에요. 3팩토리얼. 네, 그래서 3팩토리얼분의 1, 6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걸 전개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W1I 그리고 W2I 뭐 이렇게, 그리고 W21I, W2I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렇게 더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두 개가 되죠. 그리고 이게 또 두 개가 되죠. 각각, 그러니까 이건 3분의 1 더 크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 직접적으로 이렇게 고정되어 있을 때, 그 시점이 같을 때 그런 것이고, 그리고 W2J, 뭐 다 나머지 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례를 한번 분석해 본다고 합시다.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한번 다뤄보면은, R이 신생아 사망률, I가 산모의 연령, 그리고 J가 출생 체중, 그리고 E가 생후 28, 그러니까 생후 28일 이내 사망한다는 건 신생아 사망자를 말해요. 생후 28일 이내. 그러면 P가 출생아 수, 이렇게 되죠. 그럼 전체가 출생아 수에서 2를 나누면은, 그러면 그게 신생아 사망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출생 체중을 직접 요인으로 간주한 이유 무엇이냐? 연령보다도 출생 체중이 신생아 생존과 사망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아까 말한 저체중 출산화가 상대적 사망률이 높다고 말한 그것과 같습니다. 이런 경로로 그래서 산모의 연령별, 출생 체중별 구성비, 그 중에서도 신생아 사망률 이렇게 보는 것이죠. 테이블 1을 보면은 인종 간 신생아 사망률이 나와요. 이거를 보면은 비백인은 일단 16.2%에서 16.2명. 네, 16.2명. 그러니까 1000명당 출생아 1000명당 16.2명인데 그 11.1명으로 감소했어요. 그리고 비백인 집단은 9.2명에서 5.7명으로 감소했어요. 절대적으로 감소량 자체는 논 화이트에서 더 크지만 수준은 여전히 더 높은 편이고, 11.1로 거의 2배 가까이 되죠. 인종 간 차이도 여전하다. 그럼 시간에 따른 이런 감소, 그러니까 보건 체계의 건강이라든지 사망 위험 자체가 이렇게 감소해서 그런 건지, 시간이 지나면서, 아니면은 인종 간 차이. 그러니까 그 인종 간 차이라고 하면 논 화이트와 화이트의 이런 인종 간 차이가 모두 얼마나 같은 영향을 미쳤는지, 얼마나 다른 영향을 미쳤는지, 그걸 한번 보는 것이죠. 테이블 2를 본다고 합시다. 테이블 2 같은 경우 시간에 따른 감소의 분해. 먼저 시간에 따른 감소를 이렇게 분해해 보면은, 시간에 따른 거는 아까 말한 1975년과 1979년인데 이 4년 동안 어떻게 변화했냐? 4년 동안 5.1명 그 논 화이트에서 감소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5.1명 감소했죠. 5.1명 감소했다는 거는, 네, 5.1명 감소했다는 거는 여기서 5.1명 감소했는데 여기 마이너스는 오히려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birth weight within age는 이거 무슨 말이냐면 각 연령에서 차지하는 출생 체중별 분포 구성비를 말하는데 출생 체중별 분포는 아마 고령화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게 오히려 불리하게 나타났다. 출생 체중별은 오히려 저체중 비중이 더 늘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지 이펙트 네, 0.3 인구 1000명당 0, 마이너스 0.3에 기여를 했는데 오히려 에이지 이펙트라든지 스페시픽 레이트 사망 위험 이게 결합되어 가지고 상쇄하면서 결과적으로 5.1명이 감소했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러면 화이트 이 백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냐? 3.5명 감소했어요. 1000명당.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3.5명이 감소했는데 그 중에 birth weight within age 이게 이것과 모든 요인에서 그러니까 specific rate, birth weight, within age 모두 이 세 가지 요인 모두 감소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중에서도 두 인종 간 공통점은 뭐냐면 specific rate가 그 공통적으로 감소시키는 역할을 했다. 신생아 사망률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제일 크죠. 여기서. 인종별로 보면은 어, 테이블 4를 보면 일단은 비백인과 백인의 신생아 사망률 차이가 주로 JI 이펙트 때문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JI 이펙트는 I 그 연령별 출생 체중별 분포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그 여기서 기준 집단은 7.1명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기준 집단은 비백인 집단이에요. 그리고 그 기준 집단이 그렇고 비교 집단은 백인 집단인 거예요. 그러면 7.1명 더 높은데 1975년에는 7.1명 더 그 백인 집단이 더 낮은데 그리고 비백인 집단이 7.1명 더 높은데 그러면은 이걸 보면은 그 중에서 어떤 영향이 더 컸냐 그 연령에서 출생 체중이 이루는 구성비가 더 컸다. 그 제일 컸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이 연령 아무래도 아시아인이 그 비백인이 오히려 그 어떻게 이야기해야지? 그 네, 고령 35세 이상의 네. 기준 집단이 이게 죄송합니다. 기준 집단이 비백인 집단이에요. 아니 백인 집단이에요. 그리고 비백인 집단은 그 비교 집단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7.1명 백인 집단보다 더 높은데 비백인 집단이 그걸 보면은 연령이 연령별 분포, 산모 연령별 분포가 0.8명, 그리고 birth weight within age가 6.2명. 그러니까 두 요인이 불리하게 영향을 미쳤고, 이 specific rate가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두 시점 모두 공통점은 무엇이냐? 출생 체중별 분포, 저체중 출산화 비중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차이는 이렇게 앞서 말한 시간에 따른 차이를 분해한 것과 결과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차이와 집단의 차이 다르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 논문의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위계의 중요성을 위계적일 때 이런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걸 다룬 것이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더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서 그 다음 시간에는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산 방법에 대해서도 다뤄보겠습니다.